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1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 다음이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반계열족, 형제 자매 자식들이죠.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이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상속인들 소유로 의제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2명 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1대 1대 1.5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머님 살아계시면 자식들은 일단 어머니 명의로 대부분 해드리는 경우가 많죠.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한다 라고 하면 자식들은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한다고 쓰고 어머님만 상속재산 분할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 포기서를 써서 그 등기소에 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상속 포기 신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포기서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의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 이렇게 하냐 그러면 형제들 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면 그 자식에게도 뭐 몇 분의 몇은 가잖아요. 그런데 가게 되는 순간 바로 채권자들이 지분 압류해가지고 경매를 들어갈 거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100% 다행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속 포기했는데요? 아니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 포기서를 적어서 등기를 한 것은 상속 포기 신고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지만 사는 모습은 다 다르죠. 여유가 있는 형제도 있고 또 아주 어려운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재산 상황을 봐서 많이 가진 분들이 조금 양보하고 적게 가진 분들에게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그 형제분들의 배우자들이 절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계속 싸우지 마시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권리는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권리 행사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 명의로 있는 한 20년이 지나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복 형제의 경우에는 협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복 형제가 끼어 있을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서로 살아 있을 때도 사이도 안 좋았고 아버님 재산이 있는데 절대 더 주기 싫죠. 그리고 아버님과 같이 살지 못했던 자식은 그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더 받으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아버님 재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상속인들 명의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자식에는 전처의 자식도 포함되죠. 후처의 자식도 포함이 되고, 후처의 자식들은 이 아버님 재산, 이 아파트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들이 돈을 보태서 사준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들이 보태준 돈, 기여분이죠. 이거는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자, 또 이렇게 되면 전처의 자식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님이 너희 준 재산이 아파트밖에 없을까? 너희들 결혼할 때, 학교 갈 때 학자금, 결혼준비금, 전세자금 이런 거 받은 거 있지 않아? 그럼 그거 다 포함시켜서 해야지. 너가 미리 받은 거잖아 라고 특별 수익을 주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협의가 안 되면 말로 싸우지 마시고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합시다. 싸우지 말라고 만든 곳이 법원이니까 법원을 적극 이용합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의 상식도 높아질 것입니다. 설린연구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